짜봤거든요. 이제 이걸 누르면 이 Y 속도를 얘가 말하고 그만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말하는 게 이 Y 속도가 변하는 거거든요. 이만큼씩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움직일 때. 땅에 내려올수록 더 많이 가게 되잖아요. 올라갈 때 처음에 속도가 빠르니까 올라갔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갈 때는 되게 미미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때도 처음에는 미미했다가 나중에 갈수록 빠르게 떨어지게. 이제 요 블럭을 넣어가지고 이 말하기 블럭을 넣어가지고 이 Y 속도를 말하도록 해봤어요. 실제로 코딩을 할 때 디버깅이라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뭔가 내가 어떤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할까 이게 궁금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면 이 공중에서 떠다니죠. 왜냐면 요 구문으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추가했냐? 이 오른쪽 화살표랑 왼쪽 화살표 이 구문에 요 블럭을 복사해가지고 요걸 넣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요 블럭에 들어가서 돌겠죠.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요게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요 똑같은 블록 모양이 3개나 있잖아요. 이거는 좀 낭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생긴 거를 이만큼 한 덩어리씩 내가 허비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이런 코드가 많아지면 코드를 보기도 힘들고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가 블록이라는 걸 눌러보면 블록 만들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바닥인지 아닌지 검사해서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요 블록이 이 정의가 된 거예요. 바닥인지 아닌지 검사해서 떨어진다는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도 지우고 요것도 이렇게 눌러. 아이고 반복문까지 없애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는 요 블럭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해서 이렇게 4칸이나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반복적으로 3군데나 쓰이니까 이거를 블록으로 만들면 좋겠다 는 아이디어를 해서 추가 블록으로 블록 만들기를 해서 여기다 정의를 해놓고 요거를 여기저기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반복되는 거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초록색 바닥을 뭐 까만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돼 있었으면 그 색깔을 검은색으로 다 일일이 바꿔주고 뭐 숫자도 바꾸고 싶으면 일일이 다 바꿔줘야 되고 여러 번 손이 갈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색만 여기서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까만색. 그래서 색을 바꾸려면 여기 이 색깔 조건을 클릭하고 여기서 그 색깔을 누르면 그 색깔로 바뀌거든요. 까만색. 이거는 감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닿는가 이 조건문이고 요거를 요 반복문에 껴넣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아니다. 요거까지 반복하기.
왜 안 들어가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 요거는 이렇게 클릭, 클릭 하면 그 색깔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바닥 색깔 원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블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현재 바닥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서 점검이 가능하고, 점프가 가능하고, 지금 이 세 개 다 하는 거가 검은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초록색 바닥은 전혀 없는 것처럼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 핸드폰, 옛날도 아니지. 스마트폰 게임 중에 보면 무한의 계단이라는 게임 있어요. 막 계단 타고 막 올라가는 게임이거든요. 중간에 막 적이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오늘 만들려는 게임은 이런 형태거든요. 고양이가 있고 귀신이 있고 귀신을 피해가면서 도넛을 먹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 계속 만든 건데 최종 코드는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점프하는 거를 정의를 해놨고 아까 해놓은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뭐 처음에 고양이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시작 이벤트로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거, 이거는 좌우, 이거는 이 얘가 어디였어? 좀 이상한데? 이 고양이가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을 봐야 되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쪽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직은 이 모양 바꾸기를 이용해서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왼쪽을 보게 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오른쪽을 보게. 아니에요. 설명 잘못했어요. 키를 눌렀을 때 모양 바꾸기를 계속해서 얘가 이렇게 걷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려고 만든 게 이 블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유령이 추가됐어요. 유령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일반 유령 모습이랑 나한테 가까이 왔을 때 무섭게 변하는 거. 그래서 얘는 그 여러분들이 코듀오에서 이렇게 길을 막 지정한 것처럼 얘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 좌표를 정해서 방향을 정해줘요. 이쪽 마이너스 90도 방향은 이쪽이에요. 이렇게 가는 방향. 그거를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하게 해서 5만큼씩 움직이게 하고, 벽에 닿으면 튕기기는 뭐냐면 얘가 벽까지 갔을 경우에 벽이 닿은 게 감지되면 180도를 틀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튕기는 액션 이후에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5만큼 움직임이 이 방향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벽에 닿으면 튕기기를 이용해서 180도가 바뀐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 이 튕기기 액션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움직이게 한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조건문은 뭐냐면 얘가 이 유령이 고양이에 닿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게임 끝 방송하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 위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고양이가 가까이 왔을 때, 지금 이건 X축만 보게 해서 이런 버그가 일어나는데 이
유령이 보면 요 고양이 좌표 값 플러스 마이너스 150일 때만 무섭게 변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뭔가 꼬여가지고 왜 안 움직이는데, 이 좌표값, 이 고양이의 X좌표죠. 그리고 현재 이 유령의 X좌표, 이 유령의 X좌표여서 이 고양이 X좌표를 뺀 다음에 절대값으로 바꾸고 그 값이 150 이하라면 이라는 뜻은, 이 유령 이 스프라이트가 이 고양이와 차이가 150, 거리가 150 이하일 때, 그래서 얘가 바뀌는 요 지점이 150일 거예요. 이 고양이로부터 이렇게 무섭게 바뀌는 거예요. 이 모양을 고스트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고스트 A 모양을 바꾸고, 그게 아니면 B 모양을 바꾼대요. 그럼 고스트를 보고 모양을 바꿀게요. 이게 고스트 A고 고스트 B예요. 고스트 A는 무서운 모양이고 B는 일반 모양이잖아요. 고스트 A 모양은 A 모양이 무서운 거. 그러니까 이 안에 들었을 때 무섭게 바꾸겠다. 그게 아니라 이 150을 벗어났다. 그러면 이 일반 유령 모양으로 다시 돌리겠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못 도망쳐서 야옹이에 닿는다면 게임을 끝내겠다. 게임 오버겠죠. 그거를 프로그래밍 해놓은 게 이 유령 스프라이트예요. 그래서 그 코듀 할 때도 동전을 먹는 액션이 있고, 적이 있고, 적이 나한테 와서 닿으면 난 죽는 거고, 이것도 결국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때는 그냥 내가 마우스 클릭해서 그냥 이벤트만 지정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블록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다르고 2D라는 점이 좀 달라요. 오히려 그냥 간단히 생각했을 땐 3D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코드가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쉽게 만들어 놓은 거고, 원래 이것도 되게 쉽게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과제는 뭔가 이런 게임이 아니어도 돼요. 뭔가 내가 키보드를 눌러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어떤 이벤트들을 처리하는, 뭐 도넛도 먹고 동전도 먹고 해서, 이것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게임을 만들어주세요가 이번 과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지금 10시까지 계속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이 처음에 제가 블로그를 써놨어요. 블로그 글을 써놨는데, 이 강의가 끝나고 지금 이 녹화한 걸 올릴 거고, 여기 보면 강의 2개를 링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링크는 그 책처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링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오늘 같이 봤던 게임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동영상으로 다 이분이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챕터만 골라가지고 눌러서 보시면 되고, 이 각각의 챕터에 보면 여기 링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스크래치 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 해당 강의까지 만들어진 거에 스크립트를 볼 수가 있어요. 스크립트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짰구나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에 유령을 다가왔을 때 무섭게 만드는 게 맨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은 과정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마지막 이 링크를 누르면 게임의 최종 완성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플레이하면 이렇게 닿으면 게임 오버. 처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닿으면, 이게 좀 여기 버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면 사실 안 되는데, 이 고양이가 초록색에
닿기 전까지만 내려가는 그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더 개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수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봤던 그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쓰는 변수로 현재 점수를 올려놓은 거고, 내가 이렇게 도넛을 먹을 때마다 그 점수 값을 1씩 증가하게 해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0이 됐다가 이제 하나 먹을 때마다 점수가 1씩 올라가서 4점을 따면 되는 게임이 이 최종 튜토리얼이고요. 꼭 이걸 안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뭔가 색다른 걸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탐험하게 누르면 됩니다. 탐험하게 누르고, 그 너무 완성도가 높은 걸 보기보다는 제가 봐놓은 게 있는데, 게임에 마리오로 만든 게임이 되게 많더라고요. 딱 요 정도. 이것도 보면 되게 잘 만든 게임인데, 아까는 퀄리티가 너무 높은 걸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누르면 이거는 이제 이 초록색으로 바닥을 해놓은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도 바꾸게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 작업이 안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끝까지 가면 이 스테이지가 변하게 해놨어요. 이 빨간색에 들어가면 죽게, 빨간색에 닿으면 죽는다는 이벤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위에 라이브가 있는데 이게 하나씩 주게 해놨거든요. 그것도 이벤트로 하는 거고, 여기서 저녁 그 변수로 해놓은 거는 코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을 내가 닿으면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먹는 소리가 띠링 나고 그 코인이 증가하고, 점프나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까 보신 거랑 동일하고, 이 색깔에 닿으면 무조건 정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해놨고, 빨간색에 닿으면 죽기 때문에 여기 어디든 닿으면 죽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를 새로 시작하면 이 좌표에서 시작하게 해요. 보면은 이 깜빡깜빡 이 블럭이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럭이 허여지면 통과하게 만들고, 실제 이 색깔이 돼야 근데 보면은 이 위에 이 스크립트를 보면 이 정도는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코드예요. 보면 처음에 클릭했을 때 코인 변수가 보이게 한대요. 그럼 데이터로 변수가 코인이 있을 거예요. 라이브도 있고, 이 라이브를 눌러보면 지금 3이고, 코인 눌러보면 코인은 4예요. 4개 먹었죠.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한대요. 초록색에 닿거나 요 무슨 색이죠? 아무튼 요 색에 닿기 전까지는 무조건 Y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바꾸게 해서 계속 떨어지게 한 거예요. 이 스테이지를 요 초록색이랑 요 어두운 초록색으로 바닥을 다 구성하겠다는 내가 판을 짜고 처음에 이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데, 이 바닥에 닿으면 틀 거야 라고 이제 이 사람은 처음에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 첫 스테이지로 들어갔을 때도 계속 이거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하고,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점프를 하도록, 이 사람은 좀 일일이 이렇게 짰네요. 10번 반복하고 5번 반복하고 10번 반복하고 이렇게 짰는데, 뭐 이것도 자연스러워 보일 수만 있다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효율성을 생각하는 분들은 아까 그 Y 좌표에 대한 변수를 넣어서 증가폭이 있게끔 더 높이 빠르게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뭐 이런 거로 구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는 거는 전역적으로 무한 반복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내가 스테이지 어디서든 할 수 있게 하겠다 설정을 해놓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보면은 오브젝트도 이렇게 이 스프라이트도 많지가 않아요. 코인, 바닥, 깜빡이는 거 있겠죠? 네. 네, 왕도 있어가지고 왕에 대한 이벤트가 좀 복잡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불도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라면 이 모양에다가 점프하는 걸 넣었을 텐데 이 사람은 안 넣었네요. 소리가 동전 먹는 소리가 있겠죠. 모르겠는데 여기다 넣지 않았네요. 점프하는 소리랑 동전 먹는 소리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마리오가 동전에 닿으면 소리 나는 건 이 마리오한테 넣었어요. 그 코드에서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동전이 마리오가 닿았을 때 이벤트를 실행하게 할 수도 있고 마리오가 동전에 갔을 때 이런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개발하시는 분 마음 대신에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 힘드니까 최대한 고르게 배분하는 게 좋다. 이런 건 다 인터넷에서 받아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올려도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스프라이트가 많아서 여기 있는 것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재밌고 다채로운 이벤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탐험하기에 게임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랑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뭐 말풍선도 있고 소리도 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다 되니까 그냥 스토리를 짜서 그냥 볼 수 있게 해놓은 작품을 만드셔도 되고 게임처럼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요 스크래치 수업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거를 하루에 하려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게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제가 그 커리큘럼을 쫙 놓은 거 중에 오늘 수업이 가장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히려 코딩하는 거는 잘하겠는데 이 스크래치는 아직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수업을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기능이 되게 많고 설명을 할 게 많아서 제 욕심은 사실 이거 만들 수 있게 바로 이제 해드리는 거였는데 너무 빨리 나가면은 어려우니까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점프하는 부분, 변수 부분, 그 다음에 함수 정의하는 부분. 함수 정의라고 하면 추가 블럭, 블럭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이 개념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함수라고 불리는 게 요 블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함수를 여러 가지를 잘 만들어 놓고 함수를 갖다가 끌어다 써서 하나의 예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은 프로그래머고 함수를 막 난잡하게 이것저것 막 만들어 놔가지고 한 번만 쓰는데도 막 함수화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퍼지게 만들고 그런 건 좀 안 좋은 개발자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이제 어떻게 짰나를 보면 그 코드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엄청 꼼꼼한 사람은 이런 걸 다 세세하게 블록을 해놓고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놔가지고 그냥 이 딱 블록 이름만 봐도 아, 이 블록은 뭐 어떤 행동을 하는 블록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 막 엄청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런 코드들을 막 여기저기 막 붙여가지고 딱 봐서 이걸 뭐 하는 코드인지 알려면 한참 봐야 돼요. 아, 이게 폭탄에 닿는가? 그럼 폭탄에 닿으면 일어나는 이벤트구나. 그럼 폭탄에 닿으면 뭐 이거 헬스를 뭐 1만큼 깎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거를 만약 블록화해서 폭탄에 닿을 때 에너지를 깎는다. 라는 걸로 함수화를 해가지고 그 함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쁘게 넣어주면 그냥 처음 본 이 코드를 보는 사람도
해석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블록 하나가 이만큼 길어지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 정도 길어질 거면 블록을 잘라가지고 블록화를 해서 넣는 게 좋다. 저는 이 블록 코딩을 여러분들한테 코딩에 대한 입문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블록 코딩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하나하나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블록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업 끝내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이 내 해당 스프라이트의 X좌표, Y좌표로 바꾸고 이 방향을 돌리는 거. 이런 이벤트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벤트 탭에는 어떤 이 블록이 수행되기 위한 트리거링. 언제 이 블록이 수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이벤트들을 추가해주는 게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벤트의 종류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다음 어떤 키를 눌렀을 때, 또는 클릭이 될 때, 아니면 뭐 코드에서는 뭐랑 부딪힐 때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거고, 형태는 이 마리오가 어떤 말풍선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숨기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효과를 지을 수도 있고,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순서를 바꾼다는 건 뭐냐면 얘가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보면 이 마리오가 있고 요 뒤에 바닥이 있고 요 초록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얘가 맨 뒤에 있다면 벽 뒤에 숨은 것처럼 보여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순서라는 거는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제어문, 이거는 몇 초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점프를 했을 때 공중에서 잠깐 떠 있는 것처럼 구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맨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딜레이를 줘야겠죠.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복문, 횟수 반복, 무한 반복, 조건 반복, 그다음에 반복문 조건하고 그 조건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 들어가는 블록문, 그다음에 뭐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동전이 나한테 닿을 때까지 나는 못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블록을 넣어서 마리오가 못 움직이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모드 멈추는 거. 그다음 복제되었을 때는 여기 보면 복사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복제 이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소리를 활용하는 건데, 해당 소리를 플레이하는 거, 소리를 끄는 거, 타악기를 연주하는 거, 음량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박자를 바꾸는 거. 감지는 어떤 조건문에 들어가는 이런 안에 뭐에 닿았는가. 그러니까 기다리기도 마우스 포인트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기,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어문을 완료시키기 위한 감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포인터에 닿았어? 안 닿았어? 벽에 닿았어? 벽에 닿았으면 충돌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방향을 180도 돌려줄래?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묻고 나서 대답을 기다릴 수도 있고, 키를 누를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마우스 클릭, X좌표, Y좌표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음량이 100일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사실 여기 이 블록은 제공되는 것만 쓸 수 있는 게 단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코딩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가능성은 무한되고요. 그 다음에 펜은 뭐 이렇게 도장을 찍고 뭐 마리오를 뭐 더 크게 하고 바꾸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쓸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산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그 다음에 비교 연산, 뭐가 더 크냐, 아니면 AND 조건 또는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두 조건이 만족해야 통과가 되는 거고, 또는은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코딩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닌 조건. 예를 들면 현재 음량이 10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누르면 현재 그 음량을 체크를 해서 100인 경우에는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false, 거짓 조건이 되고 100이 아니면 true가 되죠. 참인 조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 걸로 될 텐데 이것도 코딩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조건들, 예를 들면 여기 생명이 3개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생명이 지금 3개가 돼 있는데 생명이 다 떨어지면 게임 오버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생명이 안 들어가네. 생명이 0이야. 그런 조건을 넣고 싶어. 생명이 라이브가 0보다 1보다 작아. 그럼 0이란 얘기니까 0이 됐을 때 어떤 구문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문을 연산을 넣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그런 변수화가 돼서 내가 지금 생명을 몇 개 갖고 있지? 레벨이 몇이지? 코인을 몇 개 먹었지? 라는 거를 이제 변수에 담아놓고 저장을 해서 쓴다는 거고, 그런 조건들을 이런 연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수치, 예를 들면 생명이 빵이 되면 게임 오버다. 코인이 100개가 되면 라이브를 하나 늘리겠다. 그런 조건들을 추가해서 이런 블록들이 이제 하나씩 추가가 되면 멋있는 게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추가 블록은 아까 설명드렸던 함수하고.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흡수가 얼마나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좀 어려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블록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나중에 코딩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 막 까만 화면에 하얀 글자만 막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없애드리려고 블록 코딩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쓱 넘어가시면서 그냥 블록 한 번씩 끌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볼까, 저렇게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간단한 게임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어떻게 하면 동작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고, 키보드 동작도 뭔가 눌렀을 때 처음에 한번 눌렀을 때 멈추는데 그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없을까, 이런 거 한 번씩 고민해보고 솔루션을 한번 탐구해보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이번 수업에. 그래서 이 스크래치가 되게 잘 만든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초등학생 코딩 교육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자식한테 교육을 할 일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제대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 그런 주변에도 이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설명이 좀 어렵진 않았나요? 만들면서. 네. 그래서 꼭 게임을 만드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거 플레이 눌렀을 때 뭔가가 되는 걸 하나씩만 만들어서 이 저장을 하면 공유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이 페이지 주소만 나중에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돼요. 기존에 있는 코드를 보고 스크립트를 본 다음에 개선을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 유령 만드는 거 이거 눌러가지고 내가 스크립트 보게 해서 여기서 뭐 도넛을 더 추가한다든가 유령을 하나 더 넣는다든가 아니면 스테이지를 넘어가게 해서 다음 스테이지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걸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두이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시간이 남으면 파이썬 코딩 기초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것도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앞으로 이 블로그에다 계속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는 이런 기판, 실제 이 하드웨어 기판을 말하고 이거를 원래 사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치처럼 여기서 해보고 동작 되는지 보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고 제가 있는 그 아두이노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짠 거를 실제 거기다 프로그래밍해서 그렇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그 수업한 게 그 처음에 이 커리큘럼 짠 거, 이 아두이노 해서 이제 초보자를 위한 어떤 코딩 입문을 다음 수업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그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이라는 거를 이제 하나씩 배워보실 거고, 파이썬을 배우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 라고 어디 가서 말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뭐 업무에 활용을 하셔도 되고, 뭐 반복되는 뭐 연구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하셔도 되고, 그런 걸로 뭐 엑셀을 더 잘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시죠.